학습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진대학교의 송성수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진대학교의 송성숙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주제 발표자로 나온 게 아니라 일상의 학습을 함께 즐기러 나온 이제 경기도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정말 즐겁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 계신 우리 또 군포 시민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소 무겁고 좀 딱딱한 주제일 것 같아서 살짝 염려도 되기는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 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또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학습 공동체를 건설하고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 운동입니다.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우리가 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 226개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188개가 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83% 정도가 선정이 된 건데요.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팽창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20여 년간 이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준 우리 평생교육인들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83%의 학습도시들이 과연 관주도의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늘 평생교육인들이 모두 다 그 열망하고 소망하는 시민 중심의 버텀업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반추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돼서 올해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군포시에서 이렇게 일상의 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에게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학습 도시가 지역 주민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지역 주민들의 삶에서 일상의 학습 문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학습 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숨에 문화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할 때 저는 이 학습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관심이 이제 많아서 지금 우리가 10년 차 군포시 학습도시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책 과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상의 학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계자인 우리들이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어떤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즐거운 학습 락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학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통된 가치관이나 신념 또 행동의 유형들을 공유하고 공유된 공동의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학습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삶 속에 체화돼서 발현이 될 수 있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서 이 평생학습 문화가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즐거운 학습의 놀이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활,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학습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참여의 폭 또 질은 훨씬 더 향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권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락터를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흔히 저희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세권, 슬리퍼 신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하고 싶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라 슬세권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평생교육인들끼리 농담 삼아서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법에서도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모두 다 신설할 수 있는 학습도시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적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교육과 문화, 또 복지, 자치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면서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인 군포시에 12개 동주민자치센터를 학습 락터로 지정을 해서 학습이 즐거운 일상이 되고 또 이런 일상이 켜켜이 쌓여서 학습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 문화 촉진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습 공간에는 주민들에게 학습을 매개로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평생학습 문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학습력을 높이고 학습이라는 엔진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과 진화를 견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경기도 이천시나 부천시 사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평생학습 도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1년 뒤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학습센터라고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 학습센터에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모두 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배치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굉장한 성장이 이루어졌었고 또 배움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는 부천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동 단위의 주민센터를 학습 반디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6개 동주민센터에 학습 반디 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학습을 상담하고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촉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의 학습이 일상이 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포시에서도 동주민센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가 사회복지사처럼 직렬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저희 평생교육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렬화는 어렵지만 직류는 신설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민선 8기에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 평생교육 직류를 신설을 해서 평생교육사를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보려고 지금 이제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타도시에서 같이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지향의 학습 운동을 일상화하자라는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평생학습 도시가 조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 평생학습이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초점은 개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서 자기 개발이랄지 교양을 함양하는 그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나타나면서 학습 도시에서 개인 지향 학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 지향 학습 운동은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인 공동체 지향 학습 운동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수많은 학습 도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랄지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교육 공동체 조성 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체 지향 학습 운동의 일상화로의 길은 아직 좀 먼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 학습 도시가 주축이 되고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 또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도서관이나 대학 등을 비롯한 학습을 지원하는 모든 평생학습의 생태계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습 운동을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습 문화를 일상화할 수 있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가 일상화되는 학습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습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각 부분에서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평생학습의 영역 안에서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평생학습이 아닌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니들만의 니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들어왔던 게 뼈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부분과 융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의 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서 지자체의 정책적인 과제로 3가지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활권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즐거운 학습 락터를 조성해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학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향하는 학습 운동이 바로 학습 락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자체의 정책 과제들이 이행이 된다면 아마도 군포시의 다음 포럼에서는 학습 문화 형성 그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면서 주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